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원래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하루 먼저 찍는 이유는 내일 아침 일찍 고객과 라운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찍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CEO가 알아야 할 자산 관리. 이번에는 이제 유동 자산 중에 두 번째 걸 좀 볼게요. 허수의 유동 자산은 빨리 정리하자.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유동 자산에 기입은 되어 있으나 없어. 즉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자, 볼게요. 재무제표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법인 파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무제표 보시기가 쉽지 않지만, 법인 파트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크레탑이라든가, 뭐, 키스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업체를 가기 전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일단 유동자산에서 허수의 유동자산들이 있는지 보세요. 즉, 그 회사의 현금 흐름 혹은 그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재무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회사는 제가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좀 뭐랄까, 제 후배한테 물려준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일종의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인데 보시면 2018년도, 17년도에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 강의 자료로 재무제표를 많이 쓰는데 이유는 그래요. 아주 극명하게 허수의 유동자산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항상 크레탑에 보시면 3개년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3개년치가 나오죠. 3개년치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갭이 큰,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었거나 혹은 줄었거나 돈이 여기 써 있는 숫자인 돈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줄었거나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사기, 2017년도에는 유동자산이 19억 정도였는데 5기인 2018년도에는 34억입니다. 무려 14억이 늘었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순식간에 유동자산이 확 늘 일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와 작년과 올해의 재무제표상에 큰 갭이 있으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보세요. 현금이 작년이라고 할게요. 사기를. 작년에 4,660만 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억 9,950만 원이 있어. 무려 3억 얼마 늘어났을까? 3억 5천만 원이 늘었나요? 그렇죠? 3억 5천만 원의 현찰이 갑자기 늘었네.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 원래 이걸 계정을 분리하면 현금과 보통예금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현금과 보통예금으로. 어떤 재무제표는 현금 보통예금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자, 매출 채권은 6억 5천이었는데 8억 1천, 1억 5천.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긴 하죠. 그렇죠? 단기 대여금이 4억에서 6억, 한 2억 늘었죠. 그런데 금액이 딱 2억 늘었죠. 딱 2억 늘었죠. 이상하죠. 미수수익,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가지급금이 적혀 있지 않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란 계정이 없는데 미수수익이 적혀 있다고 하면 외감이 아닌 중소기업은 100% 가지급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미수수익이
작년에 1,56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3,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한 1,400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선급금이 작년에 3,700이 있었는데 1억 6천, 1억 3천만 원이 늘었죠. 가지급금은 3억 천인데 3억 1,700만 원인데 3억 1,500만 원으로 약 한 130, 4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매출이 늘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실까요? 이런 큰 차이가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기업의 대표님을 만난 건 아니죠. 그렇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부 조정에 대한 과정을 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관리하고 정말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이렇게 좀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일종의 회계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거든요. 이쪽 세무사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 알지.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 모르실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 작년과 혹은 이러는 거예요. 추이로 봤을 때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면 의심해보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화이 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매출치고는 크게 없지. 단기 대여금도 화이지. 사실상 가지급금과 단기 대여금에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같은 개념인데 이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약간의 그 어떤 좀 어감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자, 볼게요. 여기 읽어드리면 다 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전기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교를 일단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시고,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저는 이제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와 현재 시점에 경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금을 쥐고 있어야 대표님들이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참 안타깝지만 금융 약자인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금성 제가 여기 써놨잖아. 현금성 자산이 무수익 자산인데, 이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고 재투자해서 경영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자산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뭐 경영상, 회계상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CCF라고 CEO 현금 흐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은 저는 중소기업에 가면 FCF 이게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잉여 현금에 대한. 이 기업은 최근 5년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평균이에요.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죄송해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런데 3억 5천이나 늘었다. 이렇게 보면 가지급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 것이냐? 갚아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자, 매출 채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공 매출이 그냥 가공 매출을 달아놓은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이 있었다면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더 낸 거죠. 매출이 있었으니까 이익이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돌려받아라. 그런데 이게 좀 세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공 매출을 잡았던 게 있으면 더 이상 가지급금화 시킬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경정 청구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그 절차가 어려우면 그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거래 세무사님과 얘기하셔서 가공 매출을 없애는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소 3개년의 매출 채권 명세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기 매출성 채권 얘기하면서 3년간 같은 금액의 매출 채권이 있으면 이것은 못 받을 돈이거나 가공 매출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거 개념을 생각하시고 매출 채권도 사실상 이 기업은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 여기 2억 원 정도는 가지급금입니다. 실질은. 그러나 큰 차이는 없지만 평균 매출 채권 이 회사가 뭐 한 3억 원, 4억 원인데 뜻밖의 뭐 10억 원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가지급금이거나 가공 매출에 대한 의심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뭐 여기 단기 대여금, 뭐 가지급금, 미수수익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요. 그 어떤 갚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허수의 유동자산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개념에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게 선급금이야. 선급금은 어떤 계정이냐면 내가 먼저 돈을 거래처거나 어디 준 거예요. 거래처에 먼저 준 거야. 돈을 주고 뭘 받을 게 있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산화되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일종의 돈은 나갔고 아직 자산은 안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돈이 거래처라고 할게요. 내가 밀가루를 사려고 공표 밀가루에 1억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공표 밀가루에서 저한테 1억 원어치 밀가루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 그래서 재고 자산이 안 되고 그냥 1억 원이 자산으로 들어올 돈이 지금 바깥에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소기업에서 자산을 이렇게 선급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은 곳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 1억 원 있으면 다른 데 써야지. 그냥 그때그때 돈 주고 사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1억 3천이나 증가했다. 이것도 역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가지급금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선급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매출이 한 2, 30억 정도 이하의 기업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가지급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지급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없는 돈이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대표님이 가져간 돈이면 갚기 전까지는 그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지 않아요. 허수인 거죠. 가공 매출 자체는 뭐 더더욱인 거고. 이런 허수의 유동 자산들 때문에 유동비리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착시 효과를 아시고 뜻밖에도 대표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중에 얼마가 가지급금이야 라고 알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서 켜켜이 이런 가지급금들이 쌓이고 나서 뭐야 나는 우리 회사 돈을 한 번도 가지고 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 즉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대표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자, 다음 장.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분석을 한번 해봐요. 아까 회사인데, 자. 장부가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3억 9,900 있었고, 매출 채권이 8억 1,100 있었고, 단기 대여금이 6억, 미수 수익이 3천, 선급금 1억 6천, 가지급금이 3억 해서, 현재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좌 자산이에요. 23억 있어요. 23억이 있는데 실질은 뭐냐면 이 회사는 얘 없어요. 못 받는 돈이잖아. 못 받는 돈. 그냥 대표님이 가져갔나? 대표님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급여라든가 이렇게 건설회사이니까 좀 가지급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의 회사입니다. 미수수익이야 뭐 대표님이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빌린 돈도 아니지만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실체가 없죠. 선급금 중에도 상당 부분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 다 없다고 보고 가지급금도 실체가 없지. 실제 이 회사의 추정 현금은 이거예요.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가 현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매입 채무는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 2억 원 나가야 되고요. 매달 미지급금 9,800만 원 나가야 되고 단기 차입금 이자 이만큼 있는데 이자가 한 1,000만 원 나가야 되고 미지급 비용이 또 1억 3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총 4억 6천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또 8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한 달에 월 그러면 얼마예요? 1년이면 거의 1억이죠. 1억.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2018년도니까 그래도 좀 금리가 낮았을 때니까 추정 현금 유입은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회사는 한 달에 4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야 돼요. 이 회사는 근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 대표님 개인 사업체랑 법인이랑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게 막 엉켜가지고 가지급도 발생하고 이렇게 좀 이게 저기 재무 상황이 복잡한 곳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인 사업체라는 곳에서 현금이 투입이 되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현금이 막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회사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 하나가 이런 형태로 한 달에 나한테 들어오는 2억 원이고 나가야 될 돈이 4억 원이라고 하면 5억 원이지. 5억 원이라고 하면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 유동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관리를 하려면 왜 단기 대여금이 발생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을 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수지 계획을 세워서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한 말로 부도 나는 거야. 이런 기업이.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있는 재무제표들이 있어요. 어디에? 크레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줄 아는 시각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대표님들한테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 이런 허수의 유동자산은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뭐 가지급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 요런 어떤 현금 흐름을 이렇게 좀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 이대로 그리세요. 이대로 그려주시고 대표님, 저희가 분석하기엔 대표님 회사의 매달 현금 유입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매달 나가야 되는 현금은 뭐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3억 원의 갭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밑에 뭐 계산한 값이 있는 건 의미 없고 요 슬라이드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허수의 유동자산은 세무 리스크가 정말 커요. 가공 매출은 이렇게 일으킬 거예요, 대부분. 뭐 신용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죠. 뭐 대출, 입찰 등급. 그 뭐 실질 거래는 없지만 가공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있죠. 세무 처리할 때 이게 매출을 회수할 수는 없잖아. 가공 매출이니까. 받을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가지급금 하거나 뭐 대손 처리하거나 이제 송금불산입 때는. 근데 이것도 원만하면 좋은데 이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관리가 잘 안 되거든. 그리고 가공 매출은 세무조사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 매출은 가능하면 매출 취소하고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잘 돌아가고 있고 올해 좀 괜찮으면 이런 부분들은 매출 취소하고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이 요게 좀 어려우시면 대표님한테 거래세무사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는 방법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세무조정 계산서의 맨 뒤쪽으로 가시면 외상 매출금 뭐 현황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3개년 금액이 동일하다 그러면 3년 동안 자 A란 기업의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 재작년에도 1억 원, 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은 못 받는 돈이거나 아니면 가공 매출이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지급금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 통장의 돈하고 장부의 돈이 안 맞아. 장부에는 이렇게 해서 한 2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1억 원 있어. 그러면 1억 원이랑 가지급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원은 누구한테 갔느냐? 대표님이 뭐 빌려 썼다 그러면 그건 가지급금이 저기 우리 은행에서 주임종 단기 채권에서 대표님 빌려준 것이고 출처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증빙이 없어. 이러면 가지급금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세무 실수에 의한 가지급금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 가지급금이나 가공 매출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지급금 상환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적법한 세무 리스크가 없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리스크가 있는 것들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자, 정리할게요. 허수의 유동자산은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허수의 유동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경영자가, CEO가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으면 조금 덜 위험한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가보면. 그런 대표님들한테 컨설팅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는 장부를 보시고 반드시 짚어주시고 해결 솔루션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컨설팅이죠. 그러면서 기업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댓글에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근데 좋아요는 없어.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았으면 구독하실 분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CCF 강의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제 한스 어드바이더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노션 공부를 좀 하시죠. 노션. 제가 앞으로 이 노션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해보고 있는데 쓸만합니다. 쓸만해서 우리 좋은 컨설팅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노션 컨설팅도 아마 이번 달부터는 아마 이번 달 말 한 20일 지나면서부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노션 그 책이 잠깐만 계셔보실래요? 잠깐만.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를 댓글 저기도 남겨놓을까? 예. 요게 제 가방에서 지금 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요 책.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템플릿으로 배우는 노션.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그 시리얼이라고 그 유튜브 노션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거의 다 템플릿을 한 번씩 만들어 봤어요. 한 번씩 만들어 봐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어. 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또 복습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 영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션 공부도 같이 해보시고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가 동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환절기가 오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